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부터 너무 핏대를 올렸나요? 아유, 벌써 뒷목이 약간 뻣뻣 하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이것도 조금 열받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검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두 번째 얘기도 이 검찰 관련된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요 놈이 이 계엄 과정에서 뭔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이 대표적인 사례다. 근데 소방방재청 이 새끼가 이 사실을 은폐했다. 그리고 이 은폐에는 수사기관,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수사기관이 상당히 관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검찰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앞서서는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상원, 우리가 햄버거 보살, 버거 보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죠. 노상원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 사람은 민간인입니다만 전직 정보사령관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서 사실상 지가 정보사령관처럼 굴었죠. HID 요원들을 동원해서 요인 납치 암살, 사드 기지 폭파, 청주 공항 폭파, 그리고 이 모든 행위를 북한의 소행으로 덮어 씌우는, 그래서 계엄의 빌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해가지고 그 서버를 탈취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했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상원의 공소장에서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어? HID가 다 빠져버렸어. 싹 빠져버렸습니다. 납치, 암살, 사드기지, 청주공항 다 빠져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 HID 블랙 요원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HID 블랙 요원이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임무를 부여받고 출동은 했는데 아직까지 복귀 명령이 나오지 않아서 무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고 있다. 자, 정보사령관 혹은 각 군 부대에서 이들에 대한 복귀 명령을 내려야 한다. 라고 우리가 했지 않았습니까? 박선원 의원이 공개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이 공소장에서 싹 빠졌어. 깔끔하게 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목에서 다룬 언론도 몇 개 안 돼요. 아예 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것도 꽤 많습니다. 사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어떻게 보자면 내란의 제일 알맹이가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빠지죠? 그리고 우리가 외환죄 요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외환죄가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쏙 빠졌어. 이게 왜 빠지죠? 자, 저는 이 부분이 검찰의 내란 수사 은폐 축소 의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검찰은 노상원이가 입을 쳐닫고 있어가지고 아직 수사가 안 끝났다 라는 식의 변명을 합니다. 하이 참. 자, 묵비권 행사한다고 수사를 못했다. 참, 제가 검찰한테 그런 변명을 들을
차마 과거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묵비권 때문에 수사를 못했다고요? 야, 정말 대단하네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이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상원 정도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딜을 하면 하지 이것을 아예 은폐할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내란 수사를 은폐 축소하려는 검찰의 음모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지난 금요일입니다. 검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했습니다. 기소했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좀 이상해요.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권남용죄가 있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직권남용죄가 있을 수 없어요. 직권남용은 공무원이어야만 가능한 범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직권남용죄가 나왔어? 어떻게? 이런 걸 보고 신분범이라 그래요. 공무원이어야만 아니면 특정한 신분을 가져야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신분범이라고 그러는데 직권남용은 말 그대로 신분범입니다. 공무원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직권남용죄가 가능하지? 참 희한하네. 자, 아무튼 노상원이가 구속 기소가 됩니다. 구속 기소를 하면서 혐의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란 주요 업무 종사라고 합니다. 내란 주요 업무 종사는 어떤 거다? 정보사 산하에 제2수사단을 설치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한테 조금 고깝게 굴었던 사람, 윤석열한테 개겼던 사람들을 대거 체포, 구금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죠. 두 번째, 계엄을 하기 위한 사전 모의, 그 다음에 그 계엄을 추진하기 위한 인적인 네트워크 구성,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사람이 바로 노상원이죠. 가만히 보면은요, 노상원이 없었다면은 윤석열의 계엄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김용현이 모든 것을 자기 손에서 다 해결하기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실무로 계엄을 띄웠던 사람, 계엄령을 함께 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일선에서 야당 인사를 때려잡고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둔 다음에 죽여버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급습해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을 없는 것도 만들고 자백을 강요하고 이런 짓을 누가 한다고? 노상원이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계엄과 내란의 핵심 인물은 노상원이었던 거예요. 실무를 맡았던 사람은 노상원입니다. 내란 주요 업무 종사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란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노상원의 이 혐의 가운데 가장 뜨아하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뜨아한 부분은 이 선관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란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선관위를 장악하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강제 자백을 받아내고 심지어 노태학 대법관이에요, 이 사람. 그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만 대법관입니다. 현직 대법관. 현직 대법관을 잡아가지고 몽둥이로 위협할 계획까지 세운 게 바로 요 놈입니다. 노상원이죠.
제일 흉악한 놈이 이놈이죠. 자, 그런데 이 노상원의 공소장 중에 정말 핵심적인 게 하나 빠졌습니다. 뭐? 정보사에 제2수사단을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이 제2수사단을 설치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어? 첫 번째가 선관위 관련된 내용. 그래서 부정선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요거를 제2수사단에서 수사를 하고, 또 한 가지가 뭐? 윤석열이 찍어준 사람, 주요 정치인, 주요 언론인, 주요 판사, 요런 사람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사살하는 거. 이게 이 노상원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빠졌다? 정보사 제2수사단의 또 다른 역할, 두 번째 역할이었던 HID 요원을 동원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주요 인사 납치 암살 계획이 싹 빠져버렸네. 이 부분에 대한 기소가 싹 빠져버렸어요. 이건 기소가 안 됐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검찰은 노상원이가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윤석열이 꼭 집어준 사람, 윤석열이 그렇게 미워한 정치인, 언론인, 판사, 뭐 이런 사람들, 이른바 수거 대상, 이 수거 대상을 노상원이는 수첩에다 쫙 적어놨다 그러죠. 그리고 북풍 공작,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북한이 공격하게 만든다라는 그 계획도 수첩에 다 적어놨다고 하죠. 이 수첩 내용에 대해서 노상원이 입을 열지를 않았대. 근데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메모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 메모가 있으면 일단 기소는 해야 정상 아닙니까? 수거 대상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체포를 해오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를 쏜다 어쩐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다 어쩐다, 원점 타격을 한다 말한다, 이 계획을 써두었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북한에 공격을 유도한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소는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기소는 하는 거죠. 일단 모의는 했잖아. 살인도 모의한 거는, 살인은 모의한 게 처벌이 돼요. 외환도 모의는 처벌이 됩니다. 내란도 모의가 처벌이 돼요. 다 모의가 돼요. 모의나 계획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 처벌되는데 그거 싹 뺐어. 추가 수사를 하겠다지만 도대체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내란 모의나 내란 계획 요런 걸로 일단 기소를 해놓고 추가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이 혐의를 밝히기만 하면 되는데, 추가 기소를 하면 되는데 굳이 다 뺀다?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나 대장군 사건에서 경우나 검찰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일단 뭐 하나 걸어 놓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가다가, 나중에 뭐 공소장 변경이니 추가 기소니 이러면서 또 해왔지 않습니까? 아예 공소장에서 빼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본 바가 없어요. 이렇게 얌전하게 수사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얌전하게 하지? 딴 사람도 아니고 내란 수사인데? 굳이? 자, 노상원 메모에는요, 정치인, 언론인, 판사 등을 수거 대상, 그리고 사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풍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든지, 오물풍선에 원점을 공격한다든지, HID를 동원해서 청주공항을 폭파한다든지, 사드 기지를 어쩐다든지, 혹은 미군을 공격해가지고 그것을 북한군의 소행인 것처럼 조작을 한다든지, 이거 외환 유치죄잖아요. 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싹 빠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 유치죄,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 유치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싹 빠졌어요. 제가 특히 의심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란죄 부분은 다 기소가 됐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외환유치죄 부분인데, 외환유치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손을 아예 안 대버린 겁니다.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향후 수사하겠다? 아니, 눈치껏 안 하겠다라는 말밖에 안 보입니다. 노상원이가 입을 다물었다? 아니요. 입을 다물었다고 이게 기소가 안 될 내용이에요. 증거가 있는데, 물증이 나왔는데, 메모라는 물증이 나왔는데, 메모라는 물증보다 더 강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진술을 안 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했다고? 그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애시당초 이 부분을 빼버린 겁니다. 빼려고 마음을 먹고 작정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이 내용은요, 정보사령관 공소장에서도 빠졌습니다. 이번 내란 수사 그 어떤 내용에도 이 부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특별히 의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요, 사실 추가 수사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의 명백하게 증거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특히 이 부분, HID와 관련된 부분 또는 북풍 공작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요, 외환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김어준 총수가 국회에서 증언을 한 거 기억하시죠? 자, 한동훈을 끌고 가다가 사살하고, 그러면서 북한군의 소행인 것처럼 조작한다. 이재명은 끌고 가다가 마치 구출 작전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도주한다. 그래서 마치 북한군이 이재명을 구출하려고 하는 거 하다가 도망간다. 그래서 북한이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핑계 삼아서 계엄의 명분을 삼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모두 북한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계획입니다. 계엄이라는 내란을 일으키면서 외환을 유치해서 계엄이라는 내란을 진행하려는 그 계획이었죠. 따라서 내란죄와 외환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번 사건의 구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외환죄를, 그러니까 북한을 끌어들여서 계엄령행 선포의 명분으로 삼는다. 근데 이게 약간 순서가 어긋나면서 실패한 거잖아요. 어쨌거나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북한을 끌어들여서 계엄령의 명분을 삼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북한이 함부로 쉽게 끌려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조작이라도 하자. 그래서 한동훈은 끌고 가다가 죽여버리고 북한의 소행으로 덮어씌우고, 이재명은 북한군이 구하러 온 것처럼 했다가 도망치고, 그래서 또 북한에 뒤집어 씌우고, 그래도 안 되면은 미군을 공격해가지고 미군 한두 명 죽이고 북한군의 소행인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또 사드 기지도 공격하고 F-35 있는 청주기지 공격하고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내란과 외환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그죠? 따라서 이거 두 개를 따로 떼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딱 국회 진행되는 국힘당 하고 있는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이걸 두 개를 딱 쪼개죠. 어제 권영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엄령 선포되고 6시간 동안 여기까지만 내란 특검을 하자. 그리고 외환죄는 반드시 빼야 된다. 이게 지금 국힘당의 입장입니다. 외환죄를 빼야지 특검에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개소리. 아유, 진짜. 어떻습니까? 검찰의 행보하고 국힘당의 행보하고 희한하게 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외환죄 운운하면서 핏대를 올리고 있는 사람들, 권영세니 권성동이니 주진우니 이런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정치검사로 국회의원 출마해서 지금 그 자리에 간 사람,
뭐 권영세는 판사 출신입니다만 아무튼 정치검찰과는 상당한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틀이 외환죄를 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기소한 상황을 봐도 외환죄 부분을 싹 뺐어요. 외형상 보면 노상원 부분만 빼준 건데 노상원 부분이 빼진 것이 사실은 전부 다 외환죄와 연결된 부분만 빠진 겁니다. 어떻습니까? 단순히 노상원이가 입을 안 열어서 기소 안 한 게 아니라 입을 안 열었다 어쩌다는 것은 핑계일 뿐 실제로는 외환죄 부분을 수사하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국힘당과 물밑에서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정치검사 출신의 국힘당 국회의원 이들 사이 이 둘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생존 전략을 현재 합의한 걸로 보입니다. 적당히 꼬리를 자르고 자신들의 세력을 보존해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윤석열은 이미 여기서 잘려나가는 거죠. 잘려나가지만 노상원을 살려가지고 자신들의 다른 세력, 잔존 세력을 보존하겠다. 윤석열은 죽어도 우리는 살아남자. 뭐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외환죄를 굳이 지금 바득바득 맞겠다는 이유도 여기 있어 보입니다. 지금 국힘당이 외환죄 수사 안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검찰도 외환죄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 거고요. 외환죄를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를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힘당이든 검찰이든 얘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수사가 이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를 제대로 파면 국힘당이 제일 아픈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 모르겠어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국힘당 그리고 검찰이 이 내란 사건, 계엄 사건을 은폐, 축소,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